그 밖에 피해자와 주변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방 안에서 살리에 씨 본인과 관련한 정보나 단서도 찾아보죠. 우린 지금 바다 위에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으니 놓치는 것 없이 샅샅이 찾아봐요. 와인잔의 상태가... 잔에 남은 술이 말라붙어 있어요. 누군가가 사용했던 거겠죠. 그리고 와인잔의 위치로 판단하면 두 사람은 이곳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요. 단정 지을 순 없어요. 리오 씨가 오기 전에 살리에 씨와 술을 마신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쓰러진 잔이 더 신경이 쓰이네요. 왜 이렇게 놓여 있던 걸까요? 그런 거라면 식탁 위에 와인 자국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하지만 주변 바닥에는 흩뿌려진 술 얼룩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와인잔이 쓰러지면서 남긴 흔적은 아니에요. 이 와인은 마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 뿌려진 것 같아요. 와인을 뿌린 사람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와인잔을 식탁 위에 대충 던졌고요. 그리고 흩뿌려진 와인 중 대부분은 그 사람의 몸 위에 뿌려졌고 남은 일부는 공중에서 떨어져 이런 흔적을 남긴 거고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와인의 흔적 같은데요. 이 흔적의 모양은 왜 그러세요? 누군가에게 밀쳐져 소파에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고요? 대체 누굴까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하필 이 위치일까요? 게다가 여길 보세요. 이 흔적은 어떻게 된 거죠? 배가 흔들려서 남긴 흔적이라면 액자의 중앙이 아닌 테두리에 남았을 거예요. 아우지르, 어떻게 생각해요? 도련님, 아래에 남은 섬유질을 보아하니 이 흔적은 누군가가 액자에 부딪혀서 남은 것 같습니다. 액자에 부딪힌 흔적이요?
이 액자의 높이와 두 흔적의 위치로 판단하면, 더 정확히 말해서 누군가가 살리에 씨의 머리채를 잡고 액자에 내리쳐 생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휴대폰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켜지나요? 아니요. 충돌로 메인보드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과도한 음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을 보니 플루토의 연회장 같아요. 이건 리오 씨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 세 사람이 같이 플루토에 탑승했는데 우리는 두 사람만 보았네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플루토가 경매의 판매자들을 위해 준비한 경매품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판매자는 경매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주최 측에게 케이스를 제출한다고 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전에 말했던 플루토 경매의 특색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이 조각상은 유명한 예술가 롤스의 작품이에요. 조각상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 정도 크기의 조각품은 롤스의 작품 중에서도 수량이 가장 많고 가격도 낮아요. 살리에 씨는 왜 이런 물건을 경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리에 씨가 이 정도의 경매품으로 플루토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제 저녁 18시에 살리에 씨는 살아 있었어요. 리오 씨의 진술과 일치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칸에 적힌 숫자는 아마 복용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살리에 씨는 칼과 도와준 씨처럼 플루토가 처음 미리망에 정박했을 때 배에 탔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얘기를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죠. 플루토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이번 크루즈 여행 정말이지 흥미진진하네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조사 중인데 별일 아닌가 봐요. 그건 그렇고 백은우 씨, 공조팀 사건이 곧 법정에 오를 텐데 긴장되지 않아요? 지루한 질문이네요. 지루하다뇨. 신경 써주는 건데. 그리고 알다시피 한가희의 말에 따르면 장태사는 당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경계심을 드러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어요. 물론이죠. 난 포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래야 내가 아는 백은우 씨죠. 여긴 별 문제 없는데 강혁 씨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혜진 왔습니다. 혜진? 누구시죠? 못 보던 분들인데요? 아, 전 오늘 막 여기로 발령난 의사예요. 전 양희철이고 이쪽은 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철?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은 오늘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대화는 이만하고 빨리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아직 돌아야 할 병실이 많아서요. 도와준을 아세요? 누구요? 도화준? 그게 누구죠? 모르는데요? 아, 저기 혹시 일부러 트집 잡으시는 겁니까? 혜진이라는데 뭔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안 비키시면 저희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책임 못 져요. 저기 양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그냥 좀 물어본 걸 갖고. 아시다시피 하정 씨 병세가 위중하다 보니 옆에서 보살피는 저희도 더 많이 조심해야 해서요. 그 말씀은 저희 의사들이 환자를 방치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상태 좀 봐주세요. 네,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게요.
이게 대체 어떻게... 정말 큰일이군. 선생님, 왜 그러시죠? 한마디로 끝낼 상태가 아니군. 간병인분, 어서 가족분께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하정 씨 가족은 다들 외지에 있어요. 바로 오긴 힘들 텐데.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사무실로 잠시 따라오시죠. 네?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그럼요. 잡담은 그만하고 어서 가시죠. 연기 잘하네. 배우 해도 되겠어? 저 무슨 일이죠? 도화정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 강혁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왔어요. 벗어나요? 왜요? 당신의 동생 도화준을 위해서요.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살리에 씨의 죽음과 좀 전에 181705에서 본 것들을 조합해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맞아요. 칼의 추측과 방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합해보면 답은 이미 분명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살리에 씨의 죽음이 돌연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유가 뭐죠? 소파 손잡이 가까이에 있던 액자 때문에 살리에 씨의 혹이 생겼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리고 누군가가 살리에 씨를 액자로 내려치면서 뒤통수에 혹이 생겼겠죠. 만약 술에 젖은 사람이 살리에 씨라면 이 과정이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 씨의 사망 원인은 그리고 만약 그 충격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사고가 아니겠죠. 물론이죠. 뇌출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지르에게 살리에 씨의 후두부에 혹이 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전했어요. 그 혹이 액자에 난 흔적과 같은 것이라면
추측이 성립되겠죠. 저희가 추측한 사망 시간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직원의 상태를 관찰해 봤는데 거짓말 같진 않았거든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19시 30분에서 20시 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직원이 저녁 7시에 살리에 씨가 프런트에 전화해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었죠. 살리에 씨는 그때 이미 두부에 충격을 받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선장님께 CCTV 영상을 부탁했으니 같이 자세히 살펴봐요. 그 김에 리오 씨와 살리에 씨가 내놓으려던 경매품과 사라진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죠. 무슨 일로 절 부르셨죠? 질문이요? 스승님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저 의례적인 질문일 뿐이니 긴장 푸세요. 그렇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스승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이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사제지간이에요. 살리에 씨가 담임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의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전 가방끈이 짧거든요. 제 담임 선생님일 리가 없죠. 사실 전 스승님이 거둬주신 불황아예요. 네, 절 줄곧 키워주셨어요. 예술품 감상과 경매에 관한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각종 경매에도 참여했어요. 스승님이 절 막대했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말 자주 들어서 익숙해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요. 단둘이 있을 땐 잘해주세요. 살리에 씨한테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스월터에서 불황아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생활비도 거의 스승님이 내주시니 감사해야죠. 그렇군요. 당연하잖아요. 아니면 뭘 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어젯밤 6시에는 이튿날 경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승님이 계시는 방으로 갔어요. 저흰 술을 마셨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죠.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와 스승님 사이에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181705에서 나올 때까지도 모든 게 정상이었단 말씀이시죠? 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리오 씨, 그럴 리 없을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리오 씨의 얼굴에는 두렵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살리에 씨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영상이 이렇게 흐릿한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리오 씨 말이 맞아요. 참, 181705에서 롤스의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경매에 나갈 물건인가요? 맞아요. 확실해요? 이 정도 크기의 롤스 조각상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이 조각상으로 초대를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리오 씨,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아, 이 사진은 저와 스승님 그리고 친구와 같이 찍은 평범한 사진이네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요. 사진의 배경은 누가 봐도 플루토의 연회장인데요.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고요. 리오 씨, 이래도 평범한 사진이라고 하실 건가요? 그게 전에 이 친구와 같이 플루토에 탑승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상할 것 없잖아요. 리오 씨, 이 여성분과 연인 사이시잖아요. 아니요, 전 부인하려 하지 마세요. 사진이 이미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사진 속 세 분은 각자 포즈를 취하셨지만 리오 씨와 금발 여성분의 표정과 동작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심리학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사람, 특히 연인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과 동작을 따라하고 그게 점차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사진 속 당신들의 모습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실질적인 증거죠. 맞아요.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린이고 저랑 함께 스승님께 거두어진 불황아죠. 저흰 함께 자라면서 스승님께 배웠어요. 늘 함께 했었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왜 두 분의 관계를 부인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전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3개월) 전 누군가의 폭행을 당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어요. 범인은 찾았나요? 아니요. 현장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지금껏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았어요. 저흰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함께 자랐어요. 린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린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올리기 싫었어요. 또 슬퍼질까봐. 범인을 찾기 위한 시도는 해보셨나요? 그럼요. 범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었어요. 살리에 씨는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요? 선생님도 분노하셨고 다른 세력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조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더 물어보실 게 남았나요? 아닙니다. 근데 두 분은 스승님의 죽음에 관해서 아닙니다. 그럼 가볼게요. 네, 리오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린 씨의 사인에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리오 씨 자신이 슬픈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린 씨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전의 반응을 관찰해 봤을 때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는 행동에 더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아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리오 씨한테 그 일은 어떤 위협도 없을 텐데요. 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 신문 중에 리오 씨의 몇몇 반응들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살리에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리오 씨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살리에 씨와의 관계가 어땠나요? 고마운 사람인가요? 살리에 씨가 린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리오 씨의 대답과 표정 그리고 동작이 하나같이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린 씨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리오 씨가 굉장히 화가 난 게 느껴졌죠. 그 분노는 범인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어요. 더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줘야만 추측을 하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리오 씨와 살리의 시간의 관계가 당사자의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도련님, 이것 좀 보시죠. 저와 칼 씨가 피해자의 호크처 모발에서 미세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조각은 액자의 재질과 그 위에 남은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의 추측이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살리에 씨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했는데 그 안에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 사진의 마지막 이상했던 점이 이해가 되네요. 여길 봐요. 린 씨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팔에 힘을 주고 살릴 씨와 최대한 떨어지려 하고 있어요. 전엔 린 씨의 이런 반응이 대체 어떤 감정에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반항? 회피? 아니면 낯가림? 그런데 이제 알겠네요. 그게 공포였다는 걸. 린 씨는 살리에 씨의 접촉을 두려워한 거예요. 린 씨와 살리에 씨의 대화로 봤을 때 린 씨와 리오 씨는 유괴를 당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인신매매범에게서 도망친 후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살리에 씨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유괴된 아이들이 대체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아시나요? 팔려가고 착취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심지어 누군가의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인신매매범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생명은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 역시 잔인하게 밟혀요.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암흑 속으로 떨어지고 말죠. 네. 하지만 도망친 후에 마주해야 하는 일도 적지는 않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명하기 힘들었을 테고, 길을 떠도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었겠죠. 신분이 없으니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어두운 과거와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공포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어쩌면 여생을 영원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지도요. 네, 살리에 씨가 그들에게 준 건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 둘에게 그건 사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더구나 린 씨는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불공평이 넘쳐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매년 수없이 발생해요. 그중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아이들은 극소수죠. 대부분 무너진 가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운명에 따르는 일뿐이에요. 괴로워 마세요. 이 세상에는 당신과 저, 조사팀, 그리고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더 완전한 법률, 더 발전하는 수사기법, 경찰과 시민의 연합,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움까지. 세계 곳곳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노력과 변화가 한데 모이면 언젠가는 현실이라는 큰 나무를 뒤흔들 수 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살리에 씨의 휴대폰 속 정보와 혹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오 씨의 혐의는 아주 무거워요.
하정아, 미안하구나. 아저씨, 하준이 호적 신청은 아직 통과 안 됐나요? 응. 하정아,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건 단념하라는 말밖에는 없구나. 우리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처럼 살 수 없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알잖니. 하준이가 너 같은 누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행운이란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니? 아저씨,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준이는 그렇게 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아저씨도 보셨듯이 하준이는 똑똑한 애예요. 그런 일을 겪지만 않았어도 원래대로라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누렸어야 했다고요. 하준이 스스로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전 하준이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뿐이고요. 아저씨, 피해자는 우리인 걸 잘 아시면서 왜 단념하라고 하세요? 네가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겠다면 미림시 정부의 규정에 따라 네가 믿을 만한 보호자를 찾아서 대리 신청을 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윤노아, 무슨 일로 의뢰 부른 거야? 살리의 사건에 진척이라도 생겼어? 어떤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하려고 여러분을 소집했어요. 윤 선생님, 어떤 문제죠? 간단해요. 여러분이 유괴된 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서로 의지하던 소꿉친구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신매매범에게서 함께 도망쳤고 다행히 한 남자에게 입양될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그 소꿉친구이자 여자친구가 된 그녀가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윤노아, 농담하는 건 아니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해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뜻밖의 사고 같은? 돌연사라고 하셨으니 그럼 돌발 사고를 겪은 게 아닐까요? 남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할 수 없어요. 왜죠? 구체적인 정보가 너무 적어요. 단순 돌연사라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그럼 리오 씨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리오 씨도 답을 모르겠다고요? 왜죠?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답이 생각나지 않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조사 결과 여러분의 소꿉친구는 잔인한 학대와 폭행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죠. 자,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꿉친구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학대? 폭행? 너무 잔인하잖아. 대체 어디서 갖고 온 질문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윤 선생님, 저희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의미요.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대답을 시작하시죠. 좋아. 뭐 사망 원인이 그거라면 그 불쌍한 소꿉친구는 생전에 변태 살인범을 만났을지도 모르겠군. 네,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라면 분명 대단한 악질일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아직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누구든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리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몰라요. 전 리오 씨, 왜 그러시죠? 리오 씨와 딱히 상관이 없는 질문일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시는 거죠? 누가 긴장했다고? 누가 소꿉친구를 살해했냐는 질문이잖아요. 제 생각엔 이런 게임은 그만할래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 갈 수 없다는 거죠? 전 물론 가면 안 되죠. 당신이 살리에 씨를 살해한 범인이니까요. 범인? 그게 무슨 말이야? 살리에는 돌연사로 사망한 거잖아. 아니, 18170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충돌 흔적을 발견했어.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살리에 씨는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살리에 씨가 부상을 당한 시간은 오후 7시 전일 거예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살리에 씨는 그때 두통과 메스꺼움 등 반응을 호소했다고 했어요. 사인이 뇌출혈이라면 그때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겠죠. 네, 당일 오후 환영식이 끝나고 살리에 씨가 방에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CCTV를 확인해봤는데 리오 씨,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건 당신뿐이었어요. 헛소리 마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스승님은 분명 멀쩡하셨다고요. 부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럼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을지도요. 하지만 경찰이 크루즈에 도착해 전문적인 조사와 검사를 진행한다면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할 증거는 더 많아지겠죠. 당신... 그럼 동기는요? 전 스승님을 살해할 동기가 없어요. 아니요. 당신에겐 동기가 있어요. 동기는 방금 그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도련님과 변호사님이 18170호에서 발견한 휴대폰입니다. 본체는 파괴됐지만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다가 단서를 발견하게 됐죠. 아우즈르 공장님, 휴대폰에서 뭘 발견하신 건가요? 저희가 발견한 건 방금 그 두 질문의 답이었어요. 소꿉친구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 리오 씨, 그리고 그 살인범은 바로 살리에 씨입니다. 살리에 씨가 자신의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오 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리에 씨의 머리채를 잡고 벽 액자에 내리쳤어요. 살리에 씨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죠. 헛소리 마요! 전 스승님의 협박 같은 거 모른다고요! 그리고 린이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전...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요? 그 자식이 얼마나 리를 괴롭혔는데요. 죽어도 싸다고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스승님, 그러니까 스승님이 린을 죽이신 거죠, 맞죠? 제가 이번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저를 속일 생각이셨나요? 그래, 나야. 그게 뭐 어땠어? 리오, 내가 그따위 걸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린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아직 낮인데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거야? 나한테서 사과하라? 그런 꿈은 다음 생에나 꾸도록 해. 당신! 너 따위가 감히! 너와 그 여자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잊은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방랑하면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 이제 와서 내 탓을 한다고? 너 따위가 감히!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어. 린한테 잘못을 빌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해! 린한테 용서를 구하란 말이야! 사과? 용서? 헤! 그런 말은 평생 안 해! 너도 그 여자도 내가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린, 봐봐. 나 널 위해 복수했어. 더 이상 그 녀석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린, 이제 너한테 갈게. 나우지르, 막아요.